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다른 음식과 맛이 아주 잘 어울리는 액상과당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의 모든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에서부터 고추장, 그리고 온갖 단맛을 내는 식품에 이르기까지 액상과당이 들어있지 않는 식품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이제 액상과당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액상과당의 제조사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항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먼저 액상과당 업계는 어떤 식으로 액상과당을 옹호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제조사의 주장과 달리 액상과당은 어떤 해악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액상과당이 통풍을 비롯한 많은 질환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품이라는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반박하는 액상과당 제조업체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남겨주는 액상과당이 이대로 사라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업체들은 비만과 각종 질환이 급증하는 이유가 액상과당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적게 운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상식과 정확히 부합되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아주 타당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고 몸을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음식이 바로 액상과당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액상과당은 그램당 4kcal에 그다지 높지 않은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의 일종일 뿐 비만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포화지방이나 알코올의 섭취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에도 비만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의 중심에는 액상과당이 있습니다. 적색육이나 술은 자신이 얼마나 먹고 마시는가를 알 수 있는 반면 액상과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식품에 포함되어 엄청난 양을 무심코 섭취하고 있습니다. 액상과당 업체들은 칼로리의 섭취량이 같다면 첨가당을 섭취하건 다른 식품을 먹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과당 100kcal를 섭취하거나 포화지방으로 100kcal를 충족하거나 인체에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동면에 들어가기 전 곰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엄청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은 과당 때문이며 섭취하는 식품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액상과당은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기 위한 생물학적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 증가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양한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액상과당은 곧바로 지방으로 변환되어 몸 깊숙이 저장되며 이미 저장된 지방을 잘 쓰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체중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과당의 특성을 무시한 채 오직 함유된 칼로리의 양만을 따지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과당을 약간만 섭취하면 건강에 별다른 문제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제조사들은 단기간 과당을 섭취한 임상실험을 통해 액상과당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각종 식품에 거의 모두 함유된 액상과당을 오랜 시간 섭취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고 그로 인해 통풍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상과당의 해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액상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것 하나만 꼽으라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점이 될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이 언급을 해왔습니다만 별도의 강의를 통해 아주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면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내장 지방을 쌓기 시작합니다. 액상과당은
염증과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암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당연히 당뇨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현재 당뇨병 환자는 거의 600만, 당뇨 전 단계를 포함하면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병을 앓거나 당뇨병으로 진행되기 직전에 있으며 모든 발병 원인에 액상과당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어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일단 간에서 대사되어 대부분 지방으로 변환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간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간에 지방이 정도 이상으로 쌓이는 지방간은 술이 아닌 액상과당과 같은 식품을 많이 먹어서 생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과도한 액상과당 섭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과당은 취하지 않는 알코올이므로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 알코올성 지방간과 아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왜 액상과당이 통풍 환자에게 최악의 식품일까요? 과도한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즉시 요산 수치가 증가합니다. 과당만큼 섭취하자마자 요산 수치를 크게 올리는 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퓨린이 통풍을 일으키는 주요 성분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퓨린의 섭취와 요산 수치 상승과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퓨린 다이어트에 온 신경을 쓰고 정작 요산 수치를 급상승하게 만드는 액상과당 섭취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많은 통풍 환자를 양산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과당과 요산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액상과당 제조사들은 단기간 섭취했을 때 별반 문제가 없다는 임상실험을 들어 액상과당은 비만이나 대사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과도한 과당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즉시 요산 수치가 증가하면서 통풍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액상과당 업체의 주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액상과당의 해악과 관련된 4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